자, 40년대 갈게요. 앞서서 기억나나요? 의열투쟁 배웠고 1920년대 전쟁, 30년대 전쟁, 특히 30년대는 전반기랑 후반기로 나눴었죠? 40년대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우리 언제 광복당했죠? 1945년. 해방되기 바로 직전이야. 그때의 모습인데 한반도나 만주 지역은 이제 거의 일본이 먹어서 없어. 활동이 거의. 지난번 배웠지만 보천보 전투, 김일성 활약 빼놓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쪽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역은 여기가 어디예요?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에 있었던 조직이 뭐가 있었죠? 임시정부 있죠? 임시정부가 우리 앞서 윤봉길 의거 기억나요? 훈커원에 폭탄 던졌더니 장제스는 칭찬했지만 정작 일본 새끼들이 괘씸해가지고 탄압하잖아.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렇게 해서 충칭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충칭에 가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어. 그래서 임시정부는 두 식으로 나눠야 됩니다. 상하이 시기, 충칭 시기. 고등학교에서는 충칭 시기가 훨씬 더 잘 나올 거야. 중학교 때는 안 배웠죠? 충칭 시기? 뭐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충칭에서 임시정부가 조직을 개편합니다. 당 만들고 정, 군. 당으로는 한국독립당이라는 걸 만들어. 그래서 한국독립당이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가 기억할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정당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양축이죠. 이때는 무조건 한국독립당.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색깔을 잘 받아야 돼.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계열이야. 민족주의 계열이라는 거지. 정치적으로는 주석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 임시정부는 대통령제에서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개편돼가지고 충칭에서부터는 주석제야. 그래서 김구가 주석에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은 대통령으로 기억해도 김구는 주석으로 기억하잖아. 충칭 때부터 주석을 했기 때문이에요. 주석. 오케이? 원소기호는 SN, 주석. 과학시간에 배웠죠? 김구. 자, 그리고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한국광복군. 이 군대가 일제시대 때 가장 규모가 컸었던 8회 군대야. 꼭 기억해줘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절반은 이 한국광복군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충칭이 와서 당정군이 이렇게 개편이 되었고 요 별표를 친 한국광복군의 활약이 시험에 졸라 잘 나옵니다. 일단 중국의 국민당이 도와줘. 무기, 화력, 김 막 이런 거 넣어준단 말이에요. 국민당 이끄는 사람이 누구요? 장제스. 장제스는 갑자기 왜 도와줄까? 앞에 배웠잖아. 윤봉길의 의거를 보고 판타스틱한데 누구야? 중국 100만 대군이 못한 일을 해냈구나. 누가? 임시정부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만들 수 있었던 게 이거 도와줘서야. 원래는 월세도 못 냈잖아. 밥도 빌어먹고. 그리고 총사령관이 지청천이라는 사람이 취임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까 한국 독립군 기억나죠? 호러 새끼들하고 같이 싸웠던 지청천. 여기서도 다시 총사령관에 취임을 해. 그 대단한 게 얘 딸도 여기 같이 활약을 해. 아버지 저도 딸이지만 같이 독립군 하려고 했더니 못 막은 거야. 그래 해라. 근데 내심 저기 후방에서 전방에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후방에 가기 원했는데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전방에 갈래 해가지고 전방에 자진해서 갔던 그 아버지 그 딸이야. 요새 같으면 군대 빼기 바쁜데 대단한 집안이요. 그래서 군사훈련 받습니다. 중국과 같이. 미국도 도와주고. 그래서 활약을 잘해. 더군다나 이때는 40년대 2차 세계대전 중이야. 그래서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영국 애들이 우리 애들이 잘 싸운다는 소문을 듣고 도와달랴. 그래서 파견해줬어. 인도, 미얀마를 버마라고도 했습니다. 옛날에. 여기 전선에 파견했어. 쓸만하거든. 무엇보다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기 때문에 일본어를 할 줄 알아. 그래서 여기서 주로 어떤 활동하냐면 포로신문. 일본 애들 잡아다가 포로신문 하는 거. 야야야 불어. 나 일본어 할 수 있어. 부르라고. 여의주 어디다 숨겨놨어. 바나나 10박스 어디다 숨겨놨어. 포로신문 하는 거죠. 말 안 들으면 여의봉으로 한 대 내려치고. 암호해독. 군둔이 여기 있단 말이지. 이거 바나나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나라 애들이 잘할 거 아니야. 일본어가 되니까. 그래서 영국을 도와줬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 국내 진공작전을 계약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훈련해가지고 한반도로 들어가기 위한 작전을 펼칩니다. 이걸 누가 도와주냐면 미국이 도와줘. 미국의 OSS라는 미국의 첩보부대예요. 이건 지금 미국의 뭐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미국의 CIA 들어봤나요? 지금도 있는 미국 첩보부대에 있는데 이때는 OSS라 불렀거든. 여기랑 한마디로 미국이랑 김구가 협상을 했어. 합의를 봤어. 그래서 김구가 얘네 설득시키려고 두 손 가득히 뭘 듣고 갔대. 그래서 대청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연탄 세팅 냄새 맡아봐 쩔어 쩔제 이거 줄게 우리 협상 맺읍시다 해가지고 요거 계획했어. 훈련도 다 했어. 그래서 잠수함으로 침투하고 비행기 타고 낙하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주요 지역을 우리 손으로 찾으려고 했었어. 그래서 D-Day까지도 정해졌었어. 그래서 이거 실행됐었으면은 한반도 내에 우리 저 국내 진공작전 요원들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손으로 일정 부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황상 일본은 미국과 전쟁 중이라서 힘이 없었거든. 그래서 잘 준비가 됐었지.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 갑자기 일본이 항복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김구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쓰여져 있죠. 김구가 사무실에서 막 일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부하가 문을 벌떡 열더니 김구 주석님, 일본이 드디어 패망했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패망했다고 얘는 막 신나서 좋아하는 거. 이제 드디어 국내로 들어가서 롤 할 수 있어, 피파국 할 수 있어. 막 근데 김구는 그 소식 듣더니 뻥친 거야. 뭐 씨발, 일본이 항복했다고? 야, 이 소식은 나에게는 희소식,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족같은 소식이야, 씨발. 왜 김구는 이 일본이 망했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아주 침울한 소식이라고 그랬을까? 그렇지. 좀만 일본이 버텼으면은 요 계획된 요게 실행이 되면서 우리 손으로 일본을 물리칠 수 있었거든. 근데 강대국이 일본을 밀어낸 거잖아.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광복을 얻었기 때문에 김구는 그걸 우려했던 거지. 우리 손으로 해야지 뭔가 발언권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텐데 우리가 같이 하지 못했어. 미국, 소련 요래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언권이 약해지겠는데 그런 우려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김구가 센스가 좀 있어. 그러니까 김을 많이 먹어야 돼. 머리가 좋아지려. 근데 김구의 우려는 현실이 됐을까? 김구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죠. 뒤에 배우고 있지만 한반도를 38선으로 쪼개서 북쪽에 소련이, 남쪽에 미국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 임시정부는 완전히 쌩깝니다. 인정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귀국할 때도 임시정부 소속이 아니라 그냥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미국이 철저히 쌩깠거든. 그러니까 김구의 예측이 맞았던 거지. 우리 손으로 차지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가지고 놀죠. 쥐들이 쪼갠 손으로 분단됐잖아. 그러다가 6.25 전쟁까지 가고. 그러니까 김구가 예측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대청김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 아주 잘 나옵니다. 계획했지만 시행에 옮기지 못했다. 안타까운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는 파란색 독립당과 한국 광복군이 있었던 거야. 근데 한 코어를 주목해 주세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한 코어는 이렇게도 불러요. 우한이라고도 부르고 무한이라고도 불러요. 다 같은 지명이야. 쉽게 표현하면은 여기에 아까 여기서 쫓겨 내려와서 만든 정당이 요거라 그랬죠. 부대가 요거라 그랬죠. 특히 조선 의병대는 어떤 부대였어요? 중국 내에 만들어진 최초의 한국인 부대라 그랬죠. 이거 이끌던 애가 누구였어? 김원봉이었었죠. 근데 얘네들이 이동합니다. 왜냐면 일본이 쳐들어오면서 쫓기면서 이렇게 갔다가 일부는 이쪽으로, 일부는 예난으로 갑니다. 김원봉은 어디로 갔을까? 김원봉은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중요해. 김원봉이 일로 왔는데 문제는 파란색이 있죠. 얘는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이 충칭에서 어떤 만남이 벌어지면 파랭이들과 김원봉이 데려온 빨갱이들이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이런 걸 유식한 말로 몰라 불러. 민족 유일당 혹은 좌우합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충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좌우합작이 벌어졌어. 민족 유일당이 벌어졌어. 그래서 정당으로는 이렇게 파랭이 빨갱이, 군대로 파랭이 빨갱이. 그래서 정당과 군사 기준으로 좌우합작이 어디에서? 충칭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는 한마디로 무슨 색이야? 보라색이야. 우리 역사에서는 보라색 시험 졸라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 나 혼자 쇼 아니에요? 알아듣죠? 좋아요.
미안해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 충칭이 아주 중요한 거야. 자, 여기 나오네. 조선 의용대가 여기서 있었는데 김원봉이 리더야.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김원봉은 여길 따라간 거죠. 충칭으로. 그래서 충칭에서 좌우합작이 이루어졌다. 요거를 표로 정리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요 그림 없이 요걸로 설명하려면 절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요 그림 아주 중요한 그림이니까 잘 만들었어요. 꼭 이걸로 공부를 하세요. 이거 만드는데 어제 3시간 걸렸어요. 그러다가 컴퓨터가 꺼져가지고 날렸는데 자살할 뻔봤어요. 미친인 줄 알았어. 새벽 1시까지 만들었는데 진짜 잘 만든 겁니다. 인정하면 그냥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근데 문제는 요 부분이야. 요 부분. 김원봉은 일로 갔어. 근데 거의 대다수는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갑니다. 예난으로 가요. 여길 중국 화북지방이라 부르거든. 중국 북쪽이라 해서 화북이라 부르는데 여기엔 누가 활약 중이냐면 중국 만든 애가 누구야? 모택동이 여기서 활약 중이야. 모택동의 근거지가 예난이야. 그래서 빨갱이들은 다 여기 있어. 여기 중국 오리지널 빨갱이도 있지만 우리나라 빨갱이들도 같이 활약합니다. 근데 김원봉은 특이하게 일로 왔는데 대다수 빨갱이는 다 일로 갔어.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빨갱이 나와버렸는데 또 다른 빨갱이들이 또 갔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10벌간 초울트라 빨갱이들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색깔 다시 정리해 줄게요. 빨갱이였던 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가 이렇게 갔다가 김원봉이 일로 왔어. 그래서 파랭이들과 빨갱이들 만나면서 여기 보라색이 됐어. 근데 거의 대다수는 일로 가가지고 중국 빨갱이들과 우리 빨갱이들이 만들어져서 만나서 초울트라 빨갱이가 된 지역이에요. 이해되죠? 이게 예난이라는 동네야. 초울트라 빨갱이들은 위쪽에 있었어. 보라색과 파란색은 아래쪽에 있었고. 그래서 초울트라 빨갱이가 된 지역이 이렇게 됩니다. 주류 세력은 화북 지역, 그중에 예난이라는 도시로 이동을 했어. 여기서 군대가 재편이 돼. 그래서 좀 커진 부대가 조선의용군이에요. 헷갈리지?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그래서 선생님 고등학교 가르칠 때 애들 눈이 막 뒤집히고 막 애들 눈을 뽑고 싶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졸라 헷갈려. 근데 여긴 대구 군이라는 거. 이해되죠? 대가 가서 이걸로 확대 개편한 거야. 근데 이 조선의용군이 여기 나오네. 예난 지역에 가면은 민족혁명당이 올라갔잖아요. 조직을 바꿉니다. 조선 독립동맹으로 바꿔. 동맹. 그리고 군대 아래서 본 것처럼 조선의용군을 조직을 합니다. 김원봉 일로 왔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지도자 김두봉이 등장하죠. 참고로 김두봉은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북한 가가지고 김일성과 손잡죠. 북한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 조선의용군은 여기 가면 아까 모택동 부대 있었죠. 모택동의 부대를 팔로군이라고 불러. 마오쩌둥 모택동이잖아. 그래서 팔로군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중국 공산당 부대를 팔로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싸워. 둘 다 빨갱이라서. 중국 빨갱이 팔로군 반갑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컷도 넘은 조선의용대 한국인 빨갱이에요. 우리 둘이 손잡으니까 초울트라 빨갱이군요. 그래서 마오쩌둥과 우리 공산당이 같이 싸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모택동이 중국 차지하고 일본 팽화망하면서 남북이 분단되게 되죠. 그 여기 또 조선의용군은 어땠을까? 모택동이 여기 김일성이 나라 세웠잖아. 얘도 빨갱이잖아. 얘가 전쟁하고 싶대. 모택동이 야야 참호했는데 그래도 하고 싶대. 미친 듯이. 도와줄게. 야, 조선의용군 아직 여기 있는데 너 6.25 때 써먹어 해가지고 조선의용군 5만 명을 줍니다. 근데 이 조선의용군이 제일 잘 싸우거든. 따끈따끈한 실전 경험이 있단 말이야. 초울트라 빨갱이인데가 졸라 잘 싸워. 이랬던 애들이 5만 명을 줬어. 얘네들이 6월 25일 날 기습적으로 쳐들어오는데 안 그래도 탱크 같은 거 막 준비해놨잖아. 더군다나 이 조선의용군 졸라 잘 싸우는 애들이 5만 명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쫙 밀리게 되죠. 이해됩니까? 다 연결되는 부분이야. 이게 그 유명한 조선의용군이요. 그래서 광복 뒤에 북한 인민군에 편입돼서 우리 대한민국 쳐들어오는 게 저 새끼들이요. 그러니까 해방전에는 광복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진 우리 민족이었는데 나중에 북한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온 애들이 조선의용군. 졸라 잘 싸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파랭이 부대인 한국 광복군은 남쪽에 흡수되고 조선의용군은 북쪽에 흡수되는 거야. 요 둘의 싸움인 거야. 자, 이게 해방 직전의 모습이야. 근데 일본은 이미 망해가는 게 느껴져. 시간 문제야. 원수의 새끼들 토하고 난리 나는 건 시간 문제야.
그래서 준비를 해야지. 뭐든지 준비를 튼튼히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광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준비한 게 이런 거야. 국내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 건국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는 공화정으로 합시다. 뭐가 없는 거야? 왕이 없고 국민 대표가 되는 거. 이거 준비하고 있었어. 이걸 이끌던 사람이 여운형. 얘도 빨갱이요. 그리고 여기 아까 예난. 여기 그대로 있잖아. 얘네들도 새로운 나라는 공화정으로 합시다. 여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 이게. 임시정부도 공화정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 빨갱이들도 그렇고 파랭이들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만들자? 공화정으로 합시다. 이미 이땐 공화정이 거의 기본 베이스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공화정으로 나라를 국내 해외에서 준비 중에 있었다. 근데 또 강대국들이 또 우리 독립을 약속해 주네. 최초 회담이 카이로 회담.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미, 영, 중 대표들이 모입니다.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해요.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 한국 사람들의 노예 같은 상태에 유의해서 적절한 시기,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독립시켜주자. 저 새끼들 노예 같네? 졸라 불쌍하네? 야, 적절한 시기에 해방시켜주자. 아, 불쌍해 죽겠어. 김구 맨날 김 사들고 오는데 귀찮아 죽겠어. 이제 질려. 카이로 회담. 그리고 얄타 회담. 이렇게 보이는데 소련 새끼들이 약어. 이 아시아에서 일본 새끼들 깝치고 있잖아. 일본과 누가 싸우는지 알아? 미국만 죽어라 싸우고 있단 말이야. 미국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 일본하고. 근데 여기 소련은 웃고 있어. 그래 잘 싸우네 미국. 라이벌 미국 잘 싸우네. 오우 잘 싸우는데 얘네는 구경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은 불편한 거야. 일본 망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이 전투에서 너무 에너지 소모가 크니까 전쟁 끝나고 전쟁을 안 했던 소련이 너무 세질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소련을 야 너네 놀지만 말고 한반도 이렇게 내려와서 너네도 일본과 좀 싸워줘. 그러니까 소련이 버티다가 약속을 합니다. 알았어 미국 알았어. 아이폰 준다고? 알았어. 일본 나도 같이 싸울게. 그래서 일본의 전쟁에 참전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전쟁에 참전하겠대. 3개월 내에 참전했을까? 했어요. 졸라 약은 게 딱 3개월 되는 순간에 내려옵니다. 최대한 전투력을 유지했다가. 그때는 이미 일본 망하고 그냥 쌀로 내려왔던 일본 새끼들도 없어. 바나나 껍질만 입고 다 도망갔어. 이게 소련이요. 너무 빨리 내려오니까 미국이 당황스럽잖아. 씨발 3개월 약속했는데 참전했는데 3개월 딱 맞추고 내려오네. 개새끼들 졸라 약은데. 오 씨발 너무 빨리 내려오는데. 야야야 소련 씨발 잠깐 아직 일본 이 새끼들 전쟁 안 끝났단 말이야. 잠깐 스톱. 야야 안 되겠다. 야 자 가져와봐 해서 자를 딱 듣죠. 38승. 야 소련 너네 여기까지만 내려와. 나 일본 해결하고 올라갈게. 미쳐봐야 본전이니까 찔러봤거든. 근데 소련 새끼들이 의외로 콜하네? 콜? 미국 게이득? 씨발 해가지고 전쟁 끝나고 38선 기준으로 소련, 미국이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어진 게 38선이요. 미국이 30분 만에 급조해가지고 자가지고 그은 거. 대충 가운데 쫙. 왜? 소련 여기까지만 내려와. 나 지금 전쟁을 바쁘니까. 이해되죠? 그리고 포츠담에서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독립시켜주는 걸 재확인한 거지. 그래서 해외에서도 강대국들이 우리 졸라 노예 같다고 독립시켜주겠대. 근데 나름대로 노력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됐더라면은 졸라 안타까운 거야. 이게 준비했는데 우리 민족 노예 같대야. 졸라 자존심 상해. 이해되죠? 그래서 여긴 복잡하면서도 재밌어요. 처음 들을 땐 저게 뭔 개소리여 그럴 텐데 보다 보면 졸라 쉬워. 선생님이 그래서 어제 3시간 만든 거 쭉 나열해놨어요. 좀 확대 좀 해볼게요. 자, 확대했습니다. 자, 국외 무장투쟁을 10년대 단위로 공부해야 됩니다. 한일합방 직후인 10년대. 자, 국내에서는 비밀단체들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독립의금부, 대한광복회, 요 두 단체 소개해줬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수많은 독립기지들이 건설됐었죠? 그래서 여기에 뭐 해가지고 우리 배웠어요. 우리가 주목할 건 여기죠. 여기서 씨를 뿌린 것이 성장하면서 1920년 딱 되자마자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전투, 봉오동 전투, 홍범도. 두 번째, 청산리 대첩, 김저진. 일본의 보복, 간도 참변. 그래서 일로 도망갔다가 다시 자유시로 갔죠. 자유시에서 러시아 내전에 휩쓸리면서 자유시 참여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다시 만주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세 개로 재편이 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부가 세 개이기 때문에 무슨 부? 삼부. 그리고 외우기 쉽게 가짜 정신이 아니라 참 정신. 근데 때마침 국내에서 통합하자는 운동이 일었었죠. 만주에서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통합을 했는데 미완성의 통일이었죠. 그래서 두 개로 쪼개집니다. 남만주의 국민부, 북만주의 혁신의회. 그리고 각각의 정당과 군대를 뒀었죠. 여기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지금 못 외워요. 이런 흐름만 알아두세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었던 한국독립군, 중국과 같이 싸웁니다. 호러새끼들과. 여기 있었던 조선혁명군과 중국 우영군이 같이 싸웁니다. 파랭이 부대, 빨갱이 부대, 지청청 장군, 양세봉 장군. 근데 왜 연합을 한다고 그랬어요? 일본이 만주 사변도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이란 공통된 적을 중국과 맞이한 거죠.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적이 똑같아. 그래서 손을 잡습니다. 또 저기에서 일본 원숭이 새끼들 죽였던 윤봉길 의거가 있단 말이야. 뭐 장제수가 판타스틱한데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했네? 야, 여기서도 손잡고 저기서도 손잡어. 그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 원인은 만주사변. 그래서 싸워. 하지만 끝내 여기를 일본 애들이 차지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게릴라전을 펼쳐요. 그래서 중국 동북 쪽에 있기 때문에 동북 항일 연군이라 불러. 동북 쪽에서 일본에 정하는 연합부대. 여기서 연합은 짱깨, 중국도 있지만 우리 민족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게릴라전 펼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국내에 있었던 조국 광복회랑 여기 일부 빨갱이 우리 부대들이랑 국내에 잠입해서 전투도 벌이죠. 보촌보 전투. 김일성이 여기서 활약을 하게 되죠. 이런 거 기억하기 귀찮으면 이 두 단어라도 기억하세요. 일본이 차지한 만주에서 동북 항일 연군이 활약했고 조국 광복회라는 단체들이 활약했구나. 하지만 이건 게릴라전이고 거의 대다수는 중국 본토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아서 만든 민족혁명당 그리고 조선의용대란 부대가 만들어지죠. 이걸 만든 애가 김원봉, 의열단을 만든 애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의열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삼신된 전반기, 후반기가 있다는 거. 그러다가 40년대 해방 직전엔 이게 크게 3파전입니다.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다가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도망치죠. 그래서 충칭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독립당이라는 걸 만들고 군대 한국광복군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한국광복군의 활약이 아주 중요했었죠. 일본한테 선전포고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도. 그리고 미 OSS랑 국내 진공작전. 싸움 잘한다고 소문나가지고 영국군과 함께 미얀마 전선에서 일본 포로신문 암호해독. 오케이?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요거는 아까 여기 연결되잖아. 얘네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일본이 여기에 차지하거든. 동쪽을.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야. 그래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이렇게 갔다가 일부는 충칭으로, 일부는 예난으로. 김원봉은 어디로? 아래쪽으로. 김원봉 빨갱이잖아. 조선의용대 일부를 끌고 왔는데 빨갱이야. 그래서 한국독립당과 빨갱이 민족혁명당이 합쳤네. 민족유일당, 좌우합작. 군대 기준으로는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대가 일부지만 합쳤네. 민족유일당. 그래서 충칭은 무슨 색? 원래 파란색이었다가 보라색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로 간 주류 세력인 문제인 거죠. 얘나는 누구의 근거지예요? 중국의 오리지널 빨갱이 마오쩌둥 혹은 모택동 요 새끼의 근거지가 여기야. 그래서 여기는 중국의 초울트라 빨갱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빨갱이들이 또 합류했네. 조선의용대 주력이 합류했네. 그러니까 중국 빨갱이에 우리 빨갱이들이 합쳐지면서 초울트라 빨갱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긴 빨갱이들 세상이에요. 그래서 파란 새끼들 가면 안 돼. 너 파란색 있는데 너 씨발 아래로 내려가 이런 거죠. 이쪽에 빨간 새끼들 오면 너 빨갱이 같은데 일로 와봐. 칼을 얼굴에 딱 듣습니다. 이거 봐, 피가 빨갛잖아. 너 빨갱이잖아. 해가지고 서로 싸우면 사이가 안 좋아요. 어쨌든 빨갱이 세상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해쳐모여 해가지고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군대를 바꿨어. 조선 의용군으로. 그래서 군이냐 의용대냐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선 의용군. 그래서 이렇게 해방 직전까지 싸웠다라는 거. 그 나중에 여기서도 건국되면 공화정을 하자.
나라가 건국되면 공화정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나라가 38선으로 분단되죠. 그래서 이 조선의용군이 김일성의 북한군으로, 한국광복군이 대한민국의 국군으로 편입이 돼서 나중에 한바탕 6.25 전쟁이 벌어지죠. 요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주력 조선의용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주력 한국광복군, 6.25 전쟁까지 쭉 이어지는 거야. 우리가 초반에 밀렸던 이유도 얘네가 전투 경험이 졸라 많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었죠. 이해되죠? 그래서 독립전쟁사는 요 지도랑 같이 공부해야지 졸라 쉽습니다. 이해하면 졸라 쉬운데 이해 안 되면 졸라 어려워. 피똥 쌉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보세요. 자, 자료 볼게요. 이게 그 유명한 조선의용대 사진이야.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졸라 잘 나와. 한능검, 내신, 수능 안 나오면은 채널 구독 취소하세요. 잘 나옵니다. 여기서 이거 만든 애가 누구였어? 김원봉? 맞습니다. 김원봉입니다. 김원봉이 누굴까? 이 사람이 김원봉입니다. 아주 유명한 김원봉. 우리나라 역대 독립운동가 중에 현상금이 제일 높았던 사람이야. 참고로 김원봉은 어디서 죽었을까? 나중에 해방되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요. 근데 친일, 일본 앞잡이 했던 친일 경찰한테 고문받습니다. 그러면서 김원봉이 되게 억울해하죠. 내가 그 유명한 김원봉이고 현상금 넘버원이었는데 내가 일본 새끼들한테 안 당한 고문을 7.18 새끼들한테 고문당하는구나. 꺼이꺼이 울면서 한탄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북한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북한 김일성과 손잡고 우리의 적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잊혀진 존재 김원봉. 하지만 봐다시피 졸라 많이 나오죠. 일단 만든 애, 조선의용대 만든 애, 김구랑 손잡고 보라색이 되네 등등 졸라 유명한 새끼요. 밀양 사람입니다. 이 김원봉이 많이 나오는 영화가 뭐예요? 암살. 암살에 상하이로 이렇게 김구 만나러 간 장면. 배 타고 가다가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나오잖아. 자, 임시정부가 이동하죠. 원래 상하이에 있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탄압에 쫓겨서 어디로? 충칭으로 가죠. 그래서 한국독립당, 한국광복군, 주석에 김구가 취임하게 되죠. 이해되죠? 자, 김구랑 김원봉. 요 김구 있잖아. 딱 봐도 알죠? 김원봉이 누굴까? 이 사람이 김원봉이에요. 얼굴 딱 봐도 카리스마 쩔죠? 오, 졸라 무섭게 생겼어. 일본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넘버원. 자, 한국광복군이에요. 충칭에서 만들어진 부대, 한국광복군. 요 김구. 이 사람이 지청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설식이야. 아주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 복장들 보면은 그때 저 뒤에서 우리 복장들 준비돼 있었잖아요. 축제 때. 요 복장들이에요. 요건 중국 국기예요. 이때 장제스 부대. 장제스가 도와줬기 때문에. 자, 보천보조투 아까 나왔었죠? 여기에 누가 영웅시대였어요? 보천보라는 단어 나오네. 여기에 사람들 머릿속에 김일성의 이름이 각인이 되죠. 훗날 북한 세울지 누가 알았간? 그래서 김일성이 나중에 보천보조투로 자기를 영웅화해버리죠. 우리 수령님께서 총알이 떨어지사 도토리 총알을 쏘셨네요. 비비탄보다 훨씬 좋아요. 수류탄이 떨어지사 솔방울을 수류탄 사부사. 영웅시했던 김일성. 근데 독립운동가는 맞아요. 심지어 김일성과 같은 공에 살았던 대학 교수님이 아직도 살아있어. 자기가 유명한 김머시기 연세대 교수였나? 있는데 지금도 가끔 인터뷰 치면 나와요. 유튜브에. 그래서 김일성하고 자기 같은 동 살았거든. 김일성이가 말이지 그 친구가 좀 짜랐지 이거를 뭐 얘기하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아직도 살아있어. 자, 국내 정부작전 누가 있어요? 한국 광복군. 김구가 도와줬잖아. 김구가 미국과 협상해가지고 그거 하려고 김 한 2,000박스는 갖다 바쳤다고 하죠. 실행 옮겼어야 되는데 이 표현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안 나오면 구독 취소하세요. 왜적이 항복한다 하였다. 아! 왜적이 항복? 이것은 내게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나는 여기서 마음이 무너지네. 오타가 있네. 일이었다. 오타를 보니까 나는 마음이 무너지는데 김구는 이 소식이 일본이 망했다는 소식이 마음이 무너지는 소식이었다라는 거. 자, 한국광복군 훈련 모습이에요. 한국광복군. 요 사진들 잘 나옵니다. 자, 카이로 회담. 장제스예요. 그 유명한 대만 만든 애. 이때만 해도 중국은 장제스 세상이었거든. 하지만 나중에 예난에서 힘을 키운 누구한테 밀려요? 모태수한테 밀리면서 얘는 이제 대만으로 쫓겨나고 중국이 빨간색이 되는 거죠. 얘 누굴까?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예요. 루즈벨트가 갑자기
자기 지병이 있어서 갑자기 죽어, 전쟁 중에. 그래서 루즈벨트가 물러나고 나중에 누가 사진에 등장하냐면 누군지 알아요? 공부해보세요.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영국의 영웅 처칠, 2차 대전의 영웅 처칠. 오케이? 자, 임시정부 건국 강령이에요. 나라를 광복을 찾으면은 이런 나라 세우자 이거야. 삼균하자. 세 가지가 균등한 나라 만들자. 아까 공화정만 얘기했었죠. 임시정부는 이거 하고 싶어 했었어. 세 가지가 균등한 나라. 정치가 균등한 나라, 경제가 균등한 나라, 교육이 균등한 나라. 이런 거 추진했었어요. 시간상 쭉 읽어보세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다니까. 나라를 찾으면 어떤 나라 만들지. 근데 우리 손으로 못 찾아서 그렇지. 자, 조선 독립동맹 아까 기억나죠? 요 위쪽에 있었던 애들, 초울트라 빨갱이 애들, 얘네들도 준비했었어. 요런 나라 놔두자. 그리고 국내에도 있었죠.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거야. 여기 짱이 누구였는지 아까 기억나요? 여운형 들어봤어요? 요 사람은 여운형이야. 참고로 여운형 얘기해주면 빨갱이잖아. 근데 그 당시 인기 투표를 했대. 광복을 하면은 차기 지도자로 누가 좋을까? 김원봉, 김구, 여운형, 이런 김일성 이런 사람 이름이 있었겠죠. 1등이 누굴까? 여운형이었어. 국내에서 인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우린 김구를 더 기억하지만 해외에 있었고 국내에서 이 사람의 영향력이 짱이었던 거지. 특이하죠? 서울에서 여운형 인기가 짱이었다니까?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빨갱이잖아. 빨갱이 사회주의자가 우리나라 남한에서 넘버원이었어. 그럴 정도로 그때만 하더라도 파랭이냐 빨갱이냐 그런 구별이 크게 없었다라는 거지. 서로 어울려 살았어. 자, 최종 정리 갈게요. 자, 요 지도 요 하나로 다 설명되죠? 자, 한커웨이에서 빨간색 얘네들이 있었고 얘네들이 이동하죠. 상하이에서 와 있던 충칭에 임시정부 쪽으로 합류하죠. 김원봉이. 그래서 민족혁명가가 한국독립대회 만나고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회 만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민족유일장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오죠. 그리고 일부는 또 예난으로 가죠. 그래서 중국 빨갱이들과 손잡죠. 그래서 여기선 초울트라 빨갱이가 되죠. 그래서 40년대의 큰 특징은 일본에 맞서서 남측의 임시정부 세력, 북쪽의 초울트라 빨갱이 세력이 양분돼서 싸웠다라는 거. 그래서 일본이랑 공통된 적이 있었다라는 거. 그 전쟁이 끝나고는 얘네들이 일로 들어가고 일로 들어가서 서로 다른 국가를 세웠다라는 거. 이게 6.25에서 맞짱을 떴다라는 거. 그래서 충칭에서는 임시정부가 이렇게 재편을 했고 한국광복군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었죠. 선전포고도 했었고. 그래서 요 활약, 특히 요거 김구가 졸라 하늘 무너지는 소리 외쳤던 거 시험 잘 나옵니다. 그리고 민족일당 사례 정리해줬죠.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인정하면 좋아요. 자, 예난 초울트라 빨갱이 지역. 여긴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고 조선의용군이 있었죠. 그래서 김두봉. 독립운동 가보면은 봉자가 많이 들어가요. 아까 뭐뭐 있었어? 이봉창, 윤봉길, 김두봉, 앞에 양세봉. 그러니까 봉자 들어가야 돼. 너도 나중에 아들 나면 봉으로 지으세요. 독립운동가가 될지 몰라. 잘 보면 원봉, 투봉, 쓰리봉 다 있어.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 원투, 쓰리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음료수가 봉봉, 자매품 색색. 자, 조선의용대가 김원봉은 충칭으로 갔고 장합작이 됐고 주류 세력은 화북지역 가서 초울트라 빨갱이가 되었다.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공부하라고. 내가 괜히 만든 게 아니야. 6시간 써가면서. 자, 이렇게 할 때 또 독립도 건국도 준비해야죠. 일본이 망해가는 게 시간 문제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공화정, 여기서도 공화정, 국내에서도 공화정, 대세는 공화정이구나. 또 다른 나라들도 도와주네. 한국의 독립, 노예 같은 새끼들 독립시켜주자. 재확인. 그래서 요 그림으로 꼭 정리를 해보세요. 다 걸립니다. 선생님 뼈대만, 선생님이 10여 년간의 고등학교 경력을 토대로 뼈대만 추린 거니까 꼭 정리해보세요. 요 사진들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추린 겁니다. 조선의용대, 김원봉. 요 그림도 잘 나와. 임시정부가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충칭에 자리 잡았다. 충칭에서 어떻게 재편됐는지. 김원봉과 김원봉, 파랭이랑 빨갱이가 같이 앉아있죠? 이걸 영어로 만든 게 암살. 한국광복군, 파랭이 정식부대, 김구, 치청천, 총사령관, 보천부 전투, 김일성, 국내 진군작전, 하늘이 무너진 소리다. 광복군 사진, 카이로 회담, 강대국,
장제스, 루즈벨트, 처칠. 임시정부 건국강령, 삼균제도. 그래서 나름대로 국내 초대학 빨갱이 지역도 준비했었다라는 거.